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팝 데모넌터스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몰래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시페트롤 순위를 보면 정말 미친듯이 역주행 중인 K-팝 데모넌터스가 영화 순위 1위에 다시 올랐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K영화 84제곱미터가 3위로 급상승했습니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2위에 머물며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이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세운 일주일 연속 전세계 93개국 올킬 1위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힘든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미드나 미국 영화가 나와도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콘텐츠가 K 콘텐츠에 밀려 1위를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역주행을 하며 1위에 오른 K-팝 데모넌터스도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급상승한 84제곱미터에 밀려 2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트맵을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중국에서도 여전히 K-팝 데모넌터스를 몰래보며 중국 언론에서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K-팝 데모넌터스의 성공 이유를 표현의 자유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영화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자 문화도용이란 말이 쏙 들어가고 이 영화의 성공 비결을 진지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와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넌터스가 올여름 최대의 놀라움이 됐습니다. 영화 속 보이밴드 사자보이스는 스포티파이 미국 일간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역대 K-팝 보이밴드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걸그룹 헌트릭스도 블랙핑크의 차트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 아이돌은 어떻게 2차원 세계를 벗어나 현실 세계로 진출하여 새로운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최정상급 보이그룹과 걸그룹은 차트에서 가상 아이돌에게 밀리는 걸까요? 2월 20일 공개된 K-팝 데모넌터스가 경이로운 의상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공개 첫날 920만 뷰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추적하는 93개국 국가 및 지역에서 10위권에 진입했고 한국, 브라질,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 4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영화 사운드 트랙 K-팝 데모넌터스는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2위에 오르며 7만 5천 장의 앨범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7곡이 빌보드 핫100 싱글 차트에서도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헌트릭스의 골든을 필두로 이 곡은 차트 23위에서 6위로 뛰어올라 2025년 영화 사운드 트랙 중 가장 강력한 데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의 폭발적인 효과는 계엄령으로 인해 인기가 주춤했던 트와이스의 신곡 스트레이티즈에도 부스터를 안겨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반격에 나서며 스포티파이 글로벌 데일리 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영화 속 두 개의 가상의 K-팝 그룹, 즉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와 악당 보이그룹 사자보이스는 초현실적인 배경과 현실적인 제작 기준으로 K-팝 보이 걸그룹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 중 걸그룹 헌트릭스의 타이틀곡 골든은 발매되자마자 국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스포티파이 일간 글로벌 탑 52위, 멜론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골든은 애플 뮤직 글로벌 일간 톱 100 차트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수록곡 How Is Do는 스포티파이 9위, 애플 뮤직 25위를 기록했습니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골든은 영화가 개봉된 이후 스트리밍이 2000% 증가했으며 7월 18일 기준 헌트릭스는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2294만 명을 확보해 블랙핑크의 2368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보이밴드 사자보이스는 현재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177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 아이돌과 소다팝 두 곡은 스포티파이 일간 글로벌 톱 50 차트에서 각각 4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유 아이돌은 스포티파이 미국 일간 핫송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사자보이스는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스포티파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K-팝 보이밴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K-팝 데모넌터스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든 댓글란에 한 청취자는 2025년 상반기 가장 인기 있는 K-팝 노래가 영화 OST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열풍이 오랫동안 팬들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열풍은 K-팝 생태계를 넘어 실제 K-팝 생태계로 침투하고 있으며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음악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화 K-팝 데모넌터스는 예상치 못했지만 현대적인 방식으로 주류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탈폭발적 방식으로 소셜 플랫폼에서 서서히 발효되면서 마치 핵분열처럼 확산되었습니다. 빌보드 에디터 린지 헤이븐스는 K-팝 데모넌터스가 홍보에만 의존하여 큰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업계 내 입소문과 2차 소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소비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본 후 관객들이 스포티파이에서 사운드 트랙을 반복해서 듣고 소셜 플랫폼에서 K-팝 데모넌터스 팬 창작물을 제작하며 사용자 스스로 주도하는 콘텐츠의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영화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영화의 독특한 묘기는 한국 아이돌 문화의 서사 논리를 할리우드 장르 영화, 특히 악마 사냥꾼과 영웅의 성장 과정이라는 주제와 절묘하게 접목시킨 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K-팝 걸이 세상을 구한다는 판타지이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현실적인 허구와 부조리한 허구 사이에서 교차 문화, 교차 미디어적인 문화적 세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K-팝이 기존 음악방송 팬덤 경제라는 틀을 깨고 크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글로벌 관객과 감성 공유라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K-팝은 단순히 어떤 노래가 가장 인기 있고 어떤 아이돌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객의 상상력을 연결하는 콘텐츠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K-팝 데모넌터스의 폭발적인 성장과 2025년 여름을 강타한 수많은 히트곡들을 통해 K-팝 가상 아이돌의 진정한 잠재력은 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발산하는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이동 능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앞으로 K-팝 가상 아이돌의 서사, IP, 그리고 세계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고하며 컨텐츠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는 세상을 수리하고 우주를 구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공상과학이나 무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상 아이돌의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르며 음악과 문화가 악마를 물리치고 악을 제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영화가 90분이라는 짧은 상영시간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내면과 관계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가사를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루미가 자신의 악마적 정체성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장면, 일어서서 What is sound like를 부르는 장면 등 가사는 루미가 자신의 불안정한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신념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K-팝 문화의 영향력은 음악 산업에서 영화와 TV 애니메이션 분야로 확실히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영화 및 TV 제작사들이 한국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영화와 TV 테마로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단순히 영화 속의 작은 정보가 아니라 촬영지, 배경, 설정, 캐릭터 이미지, 음악 스타일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국 문화의 물결이 지닌 깊은 힘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 기생충이나 패스트 라이브즈와 같은 한국 영화도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한 여러 영화제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문화 수출에 있어 갈 길이 멉니다. 애니메이션에 끌리는 첫 번째 요소는 스타일과 영상미입니다. 두 번째는 폭발적인 순간과 줄거리의 기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음악에 집중하는 영화라면 세 번째는 음악이 훌륭함입니다. 네 번째는 전체 스토리가 관객을 설득하고 박수를 치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스파이더맨과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라는 건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파이더맨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 여러 장면에서 제작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느껴지고 공개된 포스터도 구성과 디자인이 훌륭합니다. 좋은 상업영화는 관객을 만족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입니다. 관객이 영화에 깊이 빠져들려고 할 때 그 기저에 깔린 논리는 여전히 타당합니다. 영화는 면밀한 검토를 견뎌내고 반복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악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장인물의 동기 변화, 내면 묘사, 그리고 수많은 이유와 방법들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90분짜리 영화는 너무 짧아서 등장인물들이 만날 때마다 나누는 모든 대화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 속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K-팝과 성가학의 대결을 결합한 것은 매우 창의적입니다. 동시에 이 영화는 다양한 한국 문화 활동을 담아내 문화적 생산에 기여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노래도 아주 좋은데 특히 골드는 정말 좋습니다. 줄거리는 다소 유치하고 마지막에 반항했던 사자 보이스 몇 명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악당들은 전투력이 없고 형식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창의적인 팝콘 영화로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고품질 팝콘 영화를 해외에 수출할 수 없을까요? 여주인공도 예쁘고 남주인공도 잘생겼고 노래도 좋고 장면 하나하나를 프레임 단위로 돌려가며 그들의 표정을 감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목록 1위에 오를 만합니다. 이건 뮤지컬이니까 좋은 노래와 멋진 캐릭터만 있으면 충분하고 줄거리는 그저 보너스일 뿐이잖아요. 55분쯤에 루미와 진우가 대화를 나누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57분 31초의 카메라 움직임이 바뀌면서 겨울왕국에서 엘사와 안나의 듀엣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루미의 이중혈통 배경이나 진우의 귀한 여부 등 아직 채워지지 않는 줄거리의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2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한국 K-팝 음악의 독특한 매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통해 K-팝이 무명 시절부터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감독은 음악과 감정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아름다운 선율을 즐기면서 뮤지션들의 열정과 진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사실적이고 감동적이어서 K-팝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K-팝 헌터는 볼만한 가치가 있는 명작이며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은 14억이란 엄청난 인구를 보유하고도 현대사회에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문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엄청나게 자괴감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류의 성공을 20년째 분석하지만 결론은 국책이란 단어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고 중국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독재국가라는 시스템을 스스로 바꾸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번 이야기하지만 한류는 민주주의에서 나오고 12.3 내란 사태처럼 독재의 그림자가 계속 잡초처럼 솟아나면 우리 한류도 흔들리게 됩니다. 중국도 스스로 일어나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이 바라는 중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빛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